그때 집권할 세력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하려면은 거기에 임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택동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모택동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저녁에 초대한다든지 수필을 쓴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아주 비웃었죠. 혁명은 사람을 저녁에 초대해서 밥 잘 먹고 헤어지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수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런 뭐냐? 혁명은 목숨을 걸고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권력투쟁이다. 타협이 불가능한 권력투쟁이다. 그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치적 명언을 이렇게 좀 우아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정치의 본질은 거의 민주주의 정치든지 봉건시대의 정치든지 다 권력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권력투쟁. 권력투쟁을 투표를 통해서 하느냐, 사상전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무력전쟁을 통해서 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정치와 전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와 전쟁을 같은 것으로, 그 속성을 같은 것으로 보고 다만 형식이 다르다. 클라우제비치라는 유명한 독일의 군사 사상가가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 이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 때 출전을 했던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아주 철학적인 이 전략론을 썼어요. 전쟁론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사람 죽고 나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원리에 제일 큰 게 바로 전쟁과 정치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전쟁과 정치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정치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정치는 전쟁의 연장이다. 아까 이 모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은 친북 좌익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김정일 정권과 대결해서 이 정권을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화해, 타협 이런 쪽으로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한국에서의 이 정치는 전쟁이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거기서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외면을 하고 우리가 흔히 이빨림으로 하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정치를 하나의 이 게임으로서 미션 게임으로서 하나의 연극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정치는 일종의 극장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극장 정치 관객석에는 많은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구경하는 입장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뭘 덮어 서고 나와가지고 자기 본질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쇼를 하고 자기를 속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속이고 하는 이런 하나의 연극을 하고 있다. 이게 한국식 극장정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국회의원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여기 서울시청 광장에 와가지고 농성을 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맨정신으로 덕숭 앞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농성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편하게 자면 됩니다. 왜 거기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관객이 모인다는 거지. 관객이. 자,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연극에 비유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1965년에 한국에 왔던 리차드 김이라는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참 돌아가셨습니다. 순교자라는 한국 작가로서 미국에 쓴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순교자. 이분은 천전용사고 출신이신데 1965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아틀란틱이라는 잡지에 부탁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한국을 쓰고 한국을 취재해서 돌아가서 쓴 책이
오 마이 코리아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가끔 제 책에 인용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 지 한 20년 된 시점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연극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극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실련을 하게 될 것이다. 연극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막 자기가 돼가지고, 야, 근데 햄릿 역을 너무 오래 하다가 보면은 막 자기가 햄릿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보면은 1965년의 그 국회는 지금 국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극을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방해 세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방해 세력. 첫째는 언론 자유라는 탈을 쓴 KBS MBC가 나타나가지고 그 국민들의 교양을 부수는데 맨 앞장서고 있습니다. KBS MBC를 무력화시킨 것이 우리 국민 교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로 치면 제1번이죠. 그게 제1번입니다. KBS MBC를 잡는 것. KBS MBC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정교조 없애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민노당 없애고 민노총을 정상화시키는 것보다도 응징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 KBS, MBC와 같은 공영 선동방송을 두고는 우리나라는 국민교양이 불가능하고 2012년을 선거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 KBS, MBC를 잡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해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꼭 행동해야 될 그 구석에 있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붙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게 억울하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좌파 정권 시절에 기억하는 몇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국정원장 지낸 사람 중에 김성규라는 사람이 1심의 간첩 사건이라는 것을 노무현 쪽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쯤 가면은 국정원에서 그 송두율이를 구속 기소하는데 아주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수사를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뭐 굉장히 그 어려운 수사를 한 줄 알았더니 그 수사를 했던 송두율 수사를 했던 그 과정, 손모 과정인데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 뭐 간단하냐면 송두율이가 그때 해외 민주 인사로 지부가 돼가지고 초청하는 그런 세력이 청와대 쪽에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쪽으로 송두율이가 들어오면은 그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조사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들어왔는데 그게 수사과장한테 그런 압력 비슷한 게 내려왔대요. 그러나 이 손 과장이라는 사람은 자료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송두율에 대해서 축적해 놓았던 자료가 2만쯤 있는데 2만쯤 있으면 이건 간단하게 송두율을 신고만 하면은 이자를 구속 기소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딱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의사관이었는데 어차피 개업정년이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판 4판이니까 나는 내 소신대로 해버리겠다 하는 배짱으로 딱 밀고 나가니까 위에서 아무도 그때 고영국 국정원장이 아무도 그 수사를 말리지 못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이만한 자료가 있고 여기 간첩이 분명하단 말이야. 북한 비밀 공작원이 분명하다. 이것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당신 간첩, 나는 이 사람 간첩이라고 규정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리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배짱대로 했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느냐면 오히려 승진시켜주더래요.